손흥민은 새 시즌을 앞두고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마치고 귀국했고, 그는 단 3일 만에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런던, 호주, 한국으로 가야 했고, 바쁜 일정에 직면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손흥민의 광팬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축구 전문가 마크는 이것이 암살자의 일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셰필드와의 2024 프리미어리그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호주로 이적했는데, 이번 친선 경기는 언론과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앙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해 핵심 선수들을 모두 소집했지만, 그 외에도 손흥민과 메디슨의 내부 갈등설도 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언론은 훈련 중 메디슨의 행동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메디슨은 연습 도중 손흥민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손흥민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실제로 메디슨은 최근 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여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경기를 중단시키는 등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현재 EP 프리미어리그에서 징계 대상자는 24명이고, 그러나 최근 사건은 메디슨이 욕설을 퍼붓고 주장 손흥민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해 프리미어리그 선수 규정을 어긴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 메디슨은 토트넘의 모든 훈련에 불참을 선언했고, 손흥민은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여전합니다.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메디슨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뉴캐슬 선수 제이콥 머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토트넘 내부팀은 메디슨을 당장 징계할 생각은 없습니다. 토트넘과 이사회의 반응에 따르면 메디슨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메디슨은 민선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신체적 행동까지 시도했습니다. 팀원들은 이 상황을 재빠르게 끝내려고 노력했지만 메디슨에 의해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토트넘 내부 경영진도 메디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프리미어리그계에 퍼지자 언론은 메디슨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손흥민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메디슨의 행동으로 인해 토트넘 내부 사정이 대대적으로 휩쓸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게다가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수를 영입한 것도 최근 관심의 대상입니다. 토트넘이 선수들을 거의 배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 5명을 더 영입하고 싶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 이후 다가올 시즌의 이적 시장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맞다. 비밀이 아니다. 모두 봤을 거다. 우리는 막판에 히샬리송과 티모 베르너를 부상으로 잃었다. 뎁스가 너무나 얇다. 우리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도 치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경기를 펼칠 것이며 확실히 우리가 강화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 대체자를 찾고 손흥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고,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케인의 공백이 이번 시즌에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샬리송은 12월부터 1월까지 빛을 발하며 활약했지만 다른 공격 수단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브레넌 존스는 크로스와 마무리에서 약점을 드러내었으며 데얀 콜루셉스키도 득점에서는 소외되었습니다. 왼쪽 윙에서 최전방까지 다양한 역할을 손흥민이 해내고 있고,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앞서 나갔고, 팀원들과의 원활한 연계로 골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 17번의 골과 10번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와 동시에 가장 많은 득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 시에는 토트넘의 공격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 막바지에 손흥민이 수비에 막히자 팀은 어떤 대안도 찾지 못했는데요. AFC 아시안컵 이후 체력적 한계가 드러나며 시즌 후반기에는 득점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상대팀의 집중 수비까지 받으며 손흥민은 더욱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즌 막바지에 공격수 부족 문제가 부각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토트넘 관련 소식통 스퍼스 웹은 25일에 토트넘과 관련된 5명의 선수를 보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브렌트포드에 소속된 이반 토니였다. 토니는 악마의 재능으로 불린다. 지난 시즌 배팅 규정 위반으로 8개월 동안 출전 금지를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경기장을 떠나 있었음에도 그의 득점 능력은 여전하다. 작년에는 리그에서 20번의 골을 넣어냈으나 이번 시즌에는 그 숫자가 4로 줄었고 그의 토트넘이나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대형 클럽들과의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등장한 두 번째 선수는 본머스 소속인 도미닉 솔랑케입니다. 영국의 토크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솔도미닉 솔랑케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크 스포츠는 솔랑케의 토트넘 이적이 확정되면 히샬리송의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새로운 9번 자리는 솔랑케에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랑케는 키가 186cm로 크고 강인한 체력과 공중 위에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토트넘에게 필요한 공격수의 조건과 부합합니다. 솔랑케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9골을 넣으며 득점 부문에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8위인 손흥민보다 2골 많은 성적입니다. 다른 파트너로 언급된 선수는 첼시의 유망주이자 노팅엄 포레스트 출신인 젊은 윙어 칼럼 허드슨 오도이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토트넘이 허드슨 오도를 영입하여 공격 전략을 다각화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손흥민, 존슨, 데양 클루셉스키, 그리고 티모 베르너에게 측면 공격을 맡겼다며고 밝혔습니다. 제노아의 알베르트 구드문드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드문드손은 이전에도 토트넘과 연결된 적이 있는 공격수입니다. 그는 전방에서뿐만 아니라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격수들 또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토트넘은 이적 계약에서 여러 차례 실패했고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페르난데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전에 토트넘 또한 그를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페르난데스를 원했으나 두 구단 간의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제안은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스포르팅의 회장은 직접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페르난데스가 토트넘에 온다면 손흥민과 함께 최고의 듀오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난데스의 패스 능력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되며 비록 그의 찬스 제공에 대한 능력을 살려줄 공격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많이 없지만 손흥민은 리그에서 최고의 골키퍼를 상대로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매우 높으며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토트넘은 김민재를 영입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연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팀을 이끌던 조제 무리뉴 감독은 김민재를 꼭 원했고 충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토트넘은 김민재의 이적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민재는 이후 페네르바체와 나폴리를 거쳐 세계적인 수비수로 발돋움하며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과거 김민재 영입에 실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선수들을 영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전 세계 드래곤볼을 수집하고 토트넘의 우승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